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흥행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억류자 석방 임박을 발표해 전 세계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는 이제 김정은이 납치하고 인질 범이면서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선물을 준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그만큼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깊기 때문이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가장 좋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더구나 민간인일 경우에는 그 목숨과 그 안전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끝까지 그 되찾아오고 그럽니다. 2009년에 외교부를 이제 재차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장면이 기억이 나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하얀 머리를 해가지고 2009년 8월에 이제 평양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이제 속보로 모든 사람들이 놀랐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김정일이 계속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한테는 체제 선전이 되기 때문에 늘 항상 바랬었고 사실 그 클린턴 대통령도 가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중동 문제로 선회하면서 그 평양에 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2009년 8월에 이제 가서 여기자 2명을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5월 25일 날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합니다. 2006년에 1차, 2009년에 2차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석방 카드를 내민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였던 2010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또 가서 또 한 명을 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당시에 CIA 국장에 가서 또 2명의 납치자를 이제 구출해 오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거나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석방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본인들이 정말 몇십 년간 기대했던 그런 어떤 희망상에 지금 풀리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봐라 쟤네들도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도 나름 체면을 세워주는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게 이번 석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비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 명을 또 석방을 하게 되면은 그 원비어 문제로 인한 그 부정적인 뉘앙스 같은 걸 상당 부분 부식시킬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북한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이렇게 풀어주곤 했었고 그것이 특히 이런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예상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죠. 한국인 억류는 사실은 좀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몰랐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슬픈 일이죠. 사실. 물론 이제 남북관계의 부분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인들하고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가장 큰 기본 의무는 자국 국민들의 보호입니다. 그럼요. 어찌됐든 우리 6명이 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3명은 뭐 북중 경계선상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들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들인데 한 명은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제가 남쪽으로 갔던 걸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려지만 나머지 2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도 않습니다. 뭐 정치범 교화소에 가 있는지 뭐 그딴 사형 당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미국인들 3명이 석방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국민 6명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입장은 이해갑니다. 그 6명 문제를 지금 꺼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가 좀 틀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100배 양보해서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된 다음에는 그 6명도 반드시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네. 이런 슬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미국 국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풀려 나오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6명의 우리의 이 납북자들은 지금 뭐 그 후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이걸 통해 갖고 자신의 그 어떤 위치 그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출연을 했던 리얼리티 쇼처럼 화끈하게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스테이 튠드 이렇게 해서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와 사이에 아주 꾸준한 물밑 작업 또 폼피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이전부터 바로 이 인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소리만 들리면 광대 승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 보셨어요? 이렇게 노벨 하니까.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미국 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다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노력한 공로를 들어가지고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겠다 이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 핵가방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최근에 그 영국 도박 사이트 보니까 거기 노벨상 누가 탈 것인가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1위가 김정은과 문재인이 공동 1위고 2위가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 김정은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핵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게다가 2위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더 큰 핵단추를 갖고 있다면서 그 주변에 이 군 장성들이 트럼프가 뭐 단추 누를까 봐 우려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던 이런 와중에 평화상이라는 리스트 위에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 없어야 인류 평화가 유지되는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그러니까 이제 노벨 원래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이 평화상. 재밌습니다. 저게 추천은요 일단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은 기본적으로 노래의회에서 5명의 위원을 정합니다. 5명의 위원은 뭐 전직 의원들이 많아요. 그럼 5명이 이제 전 세계 각 분야별 한 6천 명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6천 명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들, 전 세계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현직 정치학, 철학, 역사 교수는 다 가능합니다. 철학과 교수인가?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추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추천해.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본인은 안 돼 그런데. 그런데 옛날 전두환 대통령도 추천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벨 그러니까. 평화상이란 게 진짜 웃겨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사토 에이사쿠라고 이 전 그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뭐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남편이 가끔 저를 집에서 때립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였어요. 정말 와이프 비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경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노벨 평화상은 매우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받고 싶을 겁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자체를 보면 트럼프하고 우리들하고 참 처지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외부자잖아요, 트럼프가. 뭐 그 공화당 그 저기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참 공화당에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미국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외부자였기 때문에 이 외부자인 트럼프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쩌다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에 목매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트럼프만은 꼭 아마 받고 싶을 거예요. 트럼프는 진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틀립니다. 국제 문제 뭔가 업적을 남겨야만이 역사상에 그렇죠. 뭐 이름을 남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오바마 핵 문제, 이란 핵 문제 어찌됐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핵 문제 해결했어요. 쿠바하고 관계.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북한 핵 문제는 정말 저렇지 않습니다. 아주 밥이 익을 때 익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기만 하면 되는 상인데 이거 먹은 다음에 상까지 거저 받는다? 최고의 자기한테 최고의 영광이죠. 재선으로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원한 컴플렉스는 오바마입니다. 이 사람이 트위터에 맨날 글을 올리잖아요. 그 전제가 있어요. 전임 행정부가 못했던 전직 늘 그렇게 대통령들이 얘기해요. 20년간 못했던 이게 전제가 항상 다른 게 그게 그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니네들이 날 무시하지만 이런 게 깔려 있는 데다가 또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또 그 행동이나 선택하는 언어가 굉장히 품이 있었던 오바마와 항상 이제 비교가 되니까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핵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거 한 거 뒤집으면서 또 이쪽 핵은 해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 자체가. 혹시 역으로 이렇게 막 있다가
못 받아 아니면 아예 후보에도 못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오른다든가. 미쳐요, 안 돼. 그러면 안 그래가지고 우리 되거든요. 그거 안 돼. 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받고 우리는 평화만 받겠다. 그게 맞죠? 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답이야, 괜찮아. 했었죠.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이제 축전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노벨상 받으시라 덕담을 이호 여사가 하니까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 뭐 몇 달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발 트럼프한테 상 좀 주고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티즌들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최근에 27명의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벨 평화상이란 우리는 약간 농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에 의해서 또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지 그러네요. 또 중간 선거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뒤바뀔지 한치 앞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는 캐릭터라는 게 이미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증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약간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언론에서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전 작가님이 조금 써주신다면 김정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로켓맨 뭐 아주 루키 굉장히 그 자기가 무시했던 김정은을 이제 국제사회 하나의 일원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하야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랑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 딱 그래가지고 물론 전인행변부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았다. 나는 뭔가를 하고 받았다. 그렇죠. 오바마는 배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나는 단순한 액터가 아니라 그치. 진정한 세계의 경찰관이었다. 뭐 이렇게 할 그래서 수 있겠죠. 워싱턴 포스트의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칠 영광을 주겠다.